네, 화요일 코너죠.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이용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용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네. 한 건설사의 전관 특혜 사용 설명서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삼부 토건이라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네. 그 건설사가 왜 전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그 법률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임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 고비 때마다 왜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네. 삼부토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그 48년에 설립이 됐고요. 48년. 네, 1948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건 면허 1호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양화대교라든지 네. 서울에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아시겠지만 한강 지하로 가는 그 하저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공사라든지 경인, 경부고속도로 같은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게 건실했던 기업이었는데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그 부동산 대출 사업을 무리하게 좀 추진을 하면서 네.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거기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 비리 혐의라든지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11년에 이르러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바로 이 소위 전관 변호사들 선임해서 대응을 한 그런 과정이었겠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2011년 검찰 수사, 네. 이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착수를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수원지검에서 또 수사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관 변호사들의 활약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건데요. 2011년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이신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어떤 변호사들이 등장하죠? 이름을 밝힐 수가 있죠. 밝힐 수 있는 분은 일단 그 홍만표 변호사. 2011년 네. 그렇죠. 2011년 8월에 검찰을 떠나신 분인데 두 달 뒤죠. 두 달 뒤에 바로 이 삼부토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모 변호사 이분도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도 그 당시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한창 일할 때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명의 변호사가 투입이 됐고 네. 그런데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삼부토건 측에서는 또 한 명의 전관 변호사 그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정상명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분까지요? 네. 정말 그리고, 대단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13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에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김앤장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김앤장에서 회장 아드님 그 조 부사장이라고 계시는데 증거가 너무 명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에서 처음에는 사건을 맡아서 보다가 야 이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손을 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변호사는 필요하니까 그때 삼부토건 측에서 선임을 했던 변호사가 그 아들이 선임했던 변호사가 바로 법무법인 바른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이인규 부장도 또 다시 이름이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짱짱한 변호사들,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효과를 보긴 봤습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201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 때는요. 굉장히 처음에는 강압적이었대요. 윽박 지르고 분위기가 이른바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구고 윽박 지르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홍만표 변호사의 등장과 발맞춰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화적으로. 검사들의 태도가. 굉장히 그전에 윽박 지르고 막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홍 변호사 선임 이후로 이게 좀 홍 변호사 굉장히 일 잘하신다고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선임 이후로 굉장히 아무튼 유화적이고 농담하고 회장님 부회장님 잘 계시냐 뭐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화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렇게 티를 내게 해도 되는 겁니까? 티나게 해도? 홍 변호사님의 굉장한 역할, 활약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 느끼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 효과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공짜는 아닐 테고 보수는 도대체 얼마나 줬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네, 그 삼부토건의 내부 문건 그러니까 그 개별 변호사들과 계약을 했던 그 계약 문건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정상명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선임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자문 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착수금 5천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 그래서 몇 달 뒤에 그 성공보수가 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네. 네. 그리고 이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밌었습니다. 이게 무죄 선고일 경우 네. 그리고 벌금형일 경우 집행유예일 경우 시나리오별로 네, 네. 그 선고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성공보수가 각각 달랐는데요. 단가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네. 무죄일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네, 그렇게 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모 변호사와 홍만표 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이 네. 지급이 됐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지급된 걸로 예 그렇게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에 나온 것과 실제 지불된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것만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네. 내용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렇게 네. 법률 고문이란 이름으로 전관 검사, 네. 판사들을 관리해 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법률 고문이라는 것은 삼부토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네. 심지어 우리 MBC도 법률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법률 고문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도대체 이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가.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한 지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삼부토건이라는 이 중견 건설사가 이 정도 규모의 법률 고문을 영입을 했고 유지를 한 것이라면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근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전관 검사들, 판사들을 한 본격적으로 한 90년대 후반부터 열심히 영입하는 모습들이 그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전직 검찰총장들 그리고 검사장 그리고 현역 검사 출신의 현역 의원들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수집을 해 가셨더라고요. 법률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재밌는 것은 비용이 사실 그렇게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월 보수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네. 사실 100만 원. 네. 15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네. 이제 이 정도 규모거든요. 일단 고문 정도 이름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매달 꼬박꼬박 지급이 됐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미래를 향한 대비, 일종의 보험인 거죠.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중요한 고비, 검찰 네. 수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문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네. 이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보험 성격으로 저희는 취재를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회사 형편이 좋을 때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네. 경영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른바 전관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시 이걸 보는 직원들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여기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용 대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을 아니면 가정을 먹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3명여 명이 나가게 된 거죠. 임금을 주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문료는 꼬박꼬박 나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죠. 월급은 안 주면서도 고문료는 챙겨줬다. 이런 네. 내용인데 법률 고문을 맡았던 그 정관들을 혹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네, 몇 분 처음에는 거창하게 전부 다 한번 만나보자라는 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접근을 했는데 네. 저의 역량이 한없이 부족하여 몇 분 만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근데 반응이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대다수였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주 의례적인 얘기를 했겠죠. 네. 네. 대부분의 반응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거기 법률 고문이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 월급이 들어왔다며요. 사실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푼돈 중에 푼돈이었을 테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크게 의심되는 부분은 실제로 한 일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고 또 일부 분들은 또 이제 정상적인 법률 고문 자문을 했을 뿐 문제되는 건 없다. 네.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응들이 참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검찰을 떠나온 분들 얘기했잖아요. 정관들. 네. 그런데 현직에 있는 핵심 검사들도 챙겼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전관을 챙긴다라고 했을 때 왜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전관 변호사
들을 통해서 현직 검사에 대한 영향력, 우리에게 좋은 어떤 수사, 유리한 수사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직 검사들에게 그런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직 네. 변호사들, 전관 변호사들을 메신저처럼. 그렇죠. 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부 토건은 이런 어떤 전관 모시기, 법률고문 이름으로 전관 네. 모시기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사들도 이 회장 일가가 직접 나서서 굉장히 좀 알뜰살뜰 챙긴 정황들이 여러 네. 군데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서울 지역 근무하는 그 검사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원 내부 그 직원분들의 이제 목격담이었는데요. 르네상스 호텔 로비에 종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로비에? 네. 네. 간부가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간부가 왔다 간 다음에 그 밑에 이른바 새끼 검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그 밑에 평검사들이 또 우르르 7, 8명씩 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한번 오면 그 3부 토건의 회장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호텔 근처의 술집으로 이동을 해서 네. 술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목격담이 있었고요. 또 비단 서울에서만 검사들을 챙겼던 게 아니라 네. 지방을 돌면서 네. 지방에 근무하는 그 해당 지역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을 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갖고 뭐 이런 목격담들이 굉장히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김석선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현직도 당연히 챙겨야죠. 그게 바로 더 큰 보험인 거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아, 씁쓸한 문자죠. 1119번님 어제 보니까요. 방송을 직접 보셨나 봅니다. 아직 관리받는다는 현직 고위직 검사 이름은 안 밝히시던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위험합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희 스트레이트 부장님께서 네. 제가 못 믿어왔는지 단단히 또 주의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회자께서 반드시 물어볼 거다.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물어볼 거다. 네. 정신 단단히 차려라. 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열심히 더 취재를 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뭐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네. 현직 요직에 계신 분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그분과 관련된 정황들 네. 근거들은 더 취재해서 네. 저희 방송에서 다시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고 저랑 필담을 나누도록 하죠. 필담을. 예. 필담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네. 검찰개혁법들이 시행이 되면은 그나마 이런 게 좀 없어질까요? 전관? 뭐 사실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전관을 그렇게 공들이고 영입하는 목적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현관에 대한 영향력 확보. 뭐 그게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요. 네. 그 전관의 어떤 비리들 근절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해답 자체가 좀 간단할 수 있거든요. 네. 검찰에 강하게 집중돼 있는 그 검찰의 권력 권한들을 조금 분산하고 힘을 빼는 거. 그렇죠. 네. 조금 나누면 됩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전관 비리를 좀 근절하고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